다음 발표는 6.25 남북전쟁과 신흥학도병이다 하는 그 제목으로 김정은 선생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정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그 제목은 6.25 남북전쟁과 신흥학도복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이 발표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당시의 신흥인으로서 학도병으로 참여했던 이천수 선배, 김한주 선배, 조기란 선배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 나왔습니다. 신흥학교는 올해로 120주년의 개교 기념 행사를 갖고 있고, 또 남북전쟁에서 보면은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흥학교는 120년 전에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목적하에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학교가 설립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 강점기에 3.1 독립 만세운동을 전주 지역에서 주도한다거나,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진 폐교하는 일이라든가, 또한 5.18 민주화 운동에서 전국의 고등학생으로서는 최초로 이러한 강주학살의 부당함을 몸으로 표현하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전쟁에서 학도부로 참여했던 것들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과 약간의 그 다른 그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6.25 남북전쟁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것은 6.25 남북전쟁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뭐 6.25 사변이라든가 6.25 동란, 또 남북전쟁, 또 한국전쟁, 기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르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사적으로는 북한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교류해야 되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침공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지만 남북 간에 같이 싸웠던 그런 남북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은 6.25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흥학도들이 이 6.25 전쟁, 6.25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이 학도병들은 언제부터 참여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지고,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수원에서 비상학도대라고 6월 28일에 결성이 되지고, 7월 1일에는 대전에서 의용학도대라고 결성이 되어지면서 전국 각지에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신학교도 역시 7월 13일에 전주 북정학교, 일부에서는 전주 사범학교도 하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집결하여서 1위 공고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학도병들은 7월 13일에 일어났다, 모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교의 학도병들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게 되지는데, 이 낙동강 전투뿐만 아니라 학도병으로 참여했던 전국의 학생들은 약 한 27만여 명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한 전투로 벌였던 곳이 낙동강 방어 전선인데, 여기에 약 한 6만여 명이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기타의 다른 활동은 후방에 있어서 선모 활동을 하거나 공작 활동을 하거나 유문 활동을 하거나 잔비를 소탕하는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학도병들이 전투뿐만이 아니라 후방에서도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징집된 신흥학도병들이 낙동강 전투에까지 가는 그 경로를 보게 되자면은, 전주 북중에서 집결해서 1위 공고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순천으로, 광양으로, 김해로
대구 농림학교에 집결해서 간단한 훈련을 받고 바로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경로를 보게 되면은 1위 공고에 집결해서 임실로 남원으로 진주로 가가지고 단기 훈련을 받고 대구에서 23사단에 배속되어 가지고 전투를 벌이게 되지는데,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육로로 갔던 데 비해서 이 23사단에 배속됐던 분들은 이 차를 타고 갔다고 하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흥 학도병들이 참여했던 전투들은 역시 다른 학도병과 마찬가지로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게 되지는데, 낙동강 전투는 우리나라의 전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들이 며칠 만에 거의 8월 10일경에 되어지면은 남한의 전역이 북한군의 침략에서 손에 놓이게 되지는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최전에 서서 이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 이 학도병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했던 안강 포항 전투에 우리 신흥인들도 투입이 되지고, 또 장사 상륙작전에도 투입이 되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 장사포 전투에서는 유행군이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양동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인해서 이 장사 전투에서도 승리했던 것은 인천 상륙작전의 학도병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 전투에서는 가장 많은 학도병들이 전사를 하게 되지는데, 바로 약 한 722명 정도가 참전해서 약 140명 정도가 전사해지고 92명이 부상을 당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낙동강 전투를 학도병과 함께 잘 방어를 하고 정말로 몸으로 치열한 전투구대 방어선을 사수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북진을 하게 되집니다. 역시 이 북진 전투에도 우리 신흥인들과 학도병들이 참여하게 되지는데, 이 당시에 우리 아군들은 초산이라든가 해산, 청진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또 북한의 두만강까지 거의 이르러서 북한 전역을 접수하다시피 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후퇴하게 되지고, 또 학도병에 참여했던 자들도 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또 전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러한 또 순환을 겪게 되어집니다. 일사후퇴로 이루어지면서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사후퇴가 이루어지면서 전선은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간의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는 이런 전투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일반적 모든 활동은 대부분이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학도병들은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는 복교령을 내리게 되지니까 우리 학생들도 다시금 학교로 들어가게 되지는데, 생환자들은 바로 학교에 복귀해서 학업을 이어가게 되지고, 또 포로로 잡혔던 학도병들은 이 포로 해방이 되지는 3년간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그 후에 복귀해서 학업에 이어지게 되지고, 또 복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투에 참여하겠다 해서 장기 복무를 해가지고 장기간 복무해서 7년 8년 이렇게 전투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자들은 또 이제 학교에 와서 학적을 찾아가지고 학교에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귀했을 때의 문제는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학교의 모든 시설이, 특히 이제 기록물들이 불타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학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학교에는 남아있던 선생님들이 다시 모여들고 그러면서 학적을 개인이 소장했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고 다시 학업에 참여하도록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신흥학교 학도병들은 증언에 의하면은 120명이
학도병에 참여해서 1위 공고까지 갔다고 되어져 있는데 1917년에 12년에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 6.25 참전용사 그 명패를 모기에다 증정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명패에 보면은 참전용사로 71명만이 그 명패에 새겨진 걸로 보면은 당시에 120명이라고 했지만은 많은 숫자 약 49명에 해당되는 학생들, 학도병들은 그 생사를 모르거나 또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라든가 육군본부라든가 또 보훈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역시 그런 쪽도 학도병에 가는 그 기록들은 없었습니다. 또 전화를 해도 자료를 받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들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찾게 됐는데 여기에는 참전했던 사람들의 많은 그 참전 회고록들이 나옵니다. 참전 또 명패를 참전용사 명패를 증정하는 식들이 있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짧은 그 기록들이지만 여기에 맞춰가면서 찾아보게 됐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해야 될 일들은 이 학도병들의 그 인적 사항을 정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들이 학업을 중지하고 국가의 어려운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들을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몫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흥학교의 6.25 전쟁 남북전쟁 때에 학도병들의 그 활동은 자발적인 저항운동과 해당되는 3.1 독립운동이라든가 표기에 참여해서 신사차별을 거부하는 운동이라든가 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즉 이것은 그 주체가 국가에서 거의 징집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스스로에 되어지는 것보다는 공의로운 그야말로 공의로운 행동의 발동이다. 즉 신흥학교의 그 건학 이념이었던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런 공의로운 행동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학도병들의 참여도 징집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러한 국가의 어려운 상태에 봤을 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징집이다 할지라도 흔연히 자기 몸을 바쳐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러한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인의 학생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신앙적 양심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전통이 되어서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는 우리 학생들도 기회가 되어지면 국가나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언제든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역사의식의 발로다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김정은 선생의 6.25 남북전쟁과 신흥학도병이라고 하는 발제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난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나라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6.25라고 하는 남북전쟁 어떻게 보면 동족 상잔 속에서도 이 땅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전국에서 한 27만 명의 학도병들이 일어나도록 했고 그 속에는 당연히 우리 신흥학교 학생들의 활동도 어느 것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 것을 특히 당시에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동문 선배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의 증언을 듣고 증언 속에서 정리하는 아주 수고해 주셨습니다.